그 정도로 효과가 있기 때문에 혐오라고 생각하지 말고 늙은 호박에 속을 조금 파내고 지렁이를 집어넣은 다음에 쪄가지고 그 물을 마시기도 하고 이러면은 한결 거기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네. 다음 질문입니다. 두 돌 지나면서 대소변을 완벽하게 가린 아이가 네 돌이 지난 요즘 갑자기 자면서 그냥 쉬를 해버리네요. 몸이 허해져서 그런 건지 음식이나 한약으로 조절 가능할까요? 허해져서도 오고요. 네. 아이들의 경우는 스트레스에 의해서도 와요. 그거를 우리 한방 용어로는 감기 울결이 됐을 때도 온다. 그러니까 그 울체된 기분을 풀어줘야 돼. 네. 대개의 경우 밤에도 오줌을 지리고 낮에도 가누지를 못하는 아이들을 윤효증이라고 그러고 네네. 밤에만 그런 아이들을 야뇨증이라고 그러는데 어린 때에는 너무 걱정하지 마요. 그런데 5살 넘었는데도 야뇨가 계속되면 한 번쯤 체크해 볼 필요가 있죠. 질환이 질병이 아닐까. 있을 수 있지. 네. 물론 이제 뭐 다른 여러 가지 원인이 있으니까 어떤 원인이 있나 하는 건 한번 알아는 보고 네. 특별한 원인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야뇨가 계속된더라. 그럴 때는 은행 부어 먹는 거는 많이 알려졌잖아요. 예. 옛날에 이제 시집가는 신부가 가마 타고 가다가 소변 마려우면 곤란하잖아. 그래서 요강을 거기다 넣어줬거든. 네. 요강 속에 팥을 넣어줬어. 그래서 가마 속에서 저 소변을 봐도 바깥에 안 들려. 예. 그래서 팥 넣은 요강을 넣어주는데 그래도 좀 불안하죠. 불안하지. 예. 그래서 시집가는 아이들에게 은행을 구워 먹인 거야. 그럼 소변을 덜 보는군요. 덜 보는 거예요. 그 정도로 효과 있다. 네. 감 꼭지 끓여 먹이는 거. 그리고 제가 아주 입맛 좋게 해주는 것으로 개내금이라는 거 얘기했죠. 네. 그 개내금. 네. 그게 소변을 걷어들여요. 예, 너무 다 좋으니까 잘 하는데 문제가 있어. 야네들의 경우는 발이 차거나 엉덩이가 찬 아이들이 야뇨가 더 많이 와요. 그래서 항상 야네들에게는 엉덩이와 발은 따뜻하게 해줘야 돼. 그게 첫 번째고. 엉덩이와 발, 네. 그리고는 건포 마찰이라는 걸 해주면 좋아요. 건포라는 거는 마른 수건으로 마찰하는데 마구 문지르면 소용없고 네. 끝에서부터 심장 쪽을 향해서 문질러. 사지 끝에서부터. 네. 여기서부터 심장을 향해서 다리 쪽에서도 다리 쪽에서 심장을 향해서 배는 배꼽에서 시계바늘 돌아가는 방향으로 네. 문질러주는 그런 방법으로 해주면은 그러면 야뇨에 도움이 많이 될 수가 있는데 특히 발이 차고 엉덩이가 찬 아이들은 당근을 껍질째 구워가지고 그래서 뜨거울 때 먹이면은 도움이 많이 됩니다. 뜨거울 때 먹이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어머님들 지금 메모 잘 하고 계십니까? 정말로 선생님께 여쭤보고 싶은 거 많으시죠? 저희가요, 신재용 선생님께 오늘 강의를 좀 부탁을 드렸어요. 저희가 꼭 알아야 되는 그런 지식들을 가지고 요즘 뭐 키도 경쟁력이라고 그래서 아이들 성장에 굉장히 관심 많으시죠. 그래서 아이의 성장 발달에 관련된 것, 네. 그리고 어린 아이들만큼이나 또 어른들만큼이나 아이들이 스트레스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이의 마음의 병을 다스리는 법도 이것도 또 한방으로 식품으로 다스릴 수 있다고 하니까 저희가 강의 들어보고요. 그리고 비만이나 어린이 당뇨들도 요즘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린이 성인병에 관한 것 원장님께 한번 직접 강의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모두들 관심이 많은 내용들이죠. 예, 크기를 바라고 그리고 병 안 걸리는데 특히 몸의 병뿐만 아니라 마음의 병까지도 아이들이 편안했으면 하는 것이 부모님들의 마음이십니다. 그래서 다음처럼 몇 가지 사항을 알아볼 텐데요. 성장을 하는 거는 성장할 수 있을 때 성장을 해야 돼. 너무 늦으면은 그래서 성장판 다친다 그러잖아. 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아기 때부터, 유아 때부터, 이유식 때서부터 클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돼요. 대개의 경우 이유식은 생후 한 4개월, 5개월 이때부터 그러니까 체중이 6kg 정도 됐을 때부터 이유식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왜 그러냐 그러면 그때쯤에는 철분도 부족돼. 열량을 많이 필요로 하고 단백질도 많이 필요한데 그게 엄마 모유 가지고는 공급이 다 안 돼. 그렇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유식을 시작해가지고 나중에 조금 9개월 이후부터는 자꾸 씹어서 그래서 먹을 수 있는 이유식까지를 가야 돼요. 왜 그러냐면 씹어야 애들이 턱이 발달하면서 그러면서 성격도
아주 차분해지게 되고 그리고 또 뇌의 그런 기능도 좋아지겠죠. 네. 그래서 우리들은 유아식 때서부터 어떻게 했으면 좋은지를 우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우선 비위가 굉장히 약한 아이들의 경우는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 하는 겁니다. 먼저 비위가 굉장히 약한 아이들의 경우는 우리 마죽을 먹어주면은 비위가 약한 아이들에게 좋다 하는 겁니다. 소화기 계통 쪽이 좋아야 그래야 흡수력이 좋아가지고 그래서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되겠죠. 마는요 생거를 먹여주면은 아이들에게 알레르기를 일으키기가 쉽습니다. 때때로는 마를 먹고 목의 인후가 완전히 마비돼가지고 숨을 못 쉬어가지고 부어올라서, 위급한 상황이 돼가지고 꼼짝을 못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아이들의 경우는 생거 주지 말고 꼭 익혀서 줘야 됩니다. 네. 따라서 마를 갖다가 끓여가지고 그래서 먹이는 방법 또는 차로 끓여 먹이는 방법 모두 좋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호흡기가 약한 아이들의 경우는 호박하고 달팽이를 먹어주면 좋은데요. 호박은 늙은 호박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늙은 호박을 그냥 먹이는 것보다 달팽이를 같이 섞어주면 좋은 이유가 뭐냐면 네. 달팽이가 호흡기에도 굉장히 도움이 되는 데다가 또 체력을 돋궈주는 그런 성분들이 들어있어. 그래서 어른들만 달팽이 요리가 좋다고 불란서에서 먹고 뭐 이런다고 하지만은 네. 이거는 어린 아이들의 경우도 엄청 좋죠. 머리가 굉장히 초췌해져 가지고는 누렇게 막 들뜬 아이들 있죠. 콧물 줄줄 흐르게 되고 배도 불러오고 이런 아이들. 즉 다시 말하면 옛날 사진에 나온 아이들. 예. 그걸 보고 우리는 감병이라고 부르는데 한방에서는 네. 그럴 때 바로 이 달팽이가 약이기 때문에 체력을 돋궈주는 데도 도움이 되니까 달팽이를 끓인 물에다가 늙은 호박을 넣고 죽을 써서 먹어도 되고 그 방법을 여러 가지가 달팽이 있습니다. 건더기를 먹지는 않아도 되는 거죠. 그렇죠. 예. 예. 그냥 주게 되면은 서양식으로 네. 서양식으로 달팽이를 갖다가 이렇게 버터에다가 네. 해가지고 주는 거는 좀 큰 아이들은 먹는데 이유식으로는 하기가 조금 그렇죠. 어렵으니까 예.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